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실적 기대주를 살펴보면서 주식의 발견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주제가 있을까 싶어요. 자, 우리나라의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HBM을 중심으로 한 메모리 업황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시장의 기대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1분기에 나란히 분기 영업이익 30조 원 고지에 도전한다고 하는군요. 분기 30조 원 클럽 입성. 와, 우리는 뭐 상상도 안 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예, 지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제 올해 1분기 실적 그 컨센서스 네. 시장 예상치는 계속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그 1분기 전망치가 약 한 32조에서 38조 정도 그렇게 올라와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숫자도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의 그 시장 예상치가 약 한 32조 정도 되는 30조 원자리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시장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데 이제 30조 원대가 안 나오면 분명히 업황은 좋고 실적은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어닝 쇼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시장 예상치 정도는 반드시 30조 정도는 넘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네. 자, 투자 관점에서는 30조를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제 시장 기대치를 계속 얼만큼 상회하느냐가 이제 더 중요해진 국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기대치를 높게 가지면 예, 예. 그것도 대단한 건데 예, 조금만 예. 떨어져도 실망하는 아, 그렇습니다. 이 심리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하잖아요. 많이 작용합니다. 그만큼 이 주식에서는. 투톱, 예, 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예, 예.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맞습니다. 드네요. 유지하기 예, 위해서. 예, 예. 자, 국내 인터넷 업계를 대표하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난해 나란히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면서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두 이 기업에 대한 얘기인데 실적만 놓고 보면 새로운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주가가 기대만큼 탄력적인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여전히 박스권 흐름에 머무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힘을 받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네이버, 카카오가 그 작년부터 이런 실적 기대치라든지 여러 정책적인 호재성 이슈들이 부각되면서 큰 폭의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 작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거나 약간 상회하는 이런 실적들을 기록을 했는데 이런 광고와 커머스, 동반 성장의 AI 초기 성과까지 좀 더해졌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이런 실적과 주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만큼 이런 AI 에이전트 초기 성과가 이제 막 반영된 실점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 결과 뒤에 반짝하는 상승세를 보이다가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이런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아무래도 이런 AI 에이전트의 경우에는 글로벌 빅테크 경쟁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 우려를 상쇄해 줄 수 있을 만한 실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단기 고점 차익으로 이어지는 이런 배경으로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양사 모두 AI 에이전트 본격화와 함께 이런 외형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가능성은 현재 진행형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 모멘텀은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제 실적이 나오기를 지켜보면서 관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지난해 최대 실적을 이룬 카카오와 네이버. 올해 더 나은 실적과 함께 주가 상승도 그래서 이뤄낼 수 있을지 이것도 다시 한번 좀 여쭤보고 싶네요. 예, 카카오와 네이버의 실적은 괜찮은데 네. 주가는 좀 지지부진하죠. 네. 카카오와 네이버의 올해 예상 이익도 작년보다는 더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의 방향성은 두 기업이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겠는데요. 먼저 우선 이렇게 실적도 좋은데 왜 이렇게 네이버, 카카오가 주가 모멘텀을 못 받느냐라는 걸 한번 들여다보면 이제 네이버는 여전히 이제 검색 쇼핑이 이제 플랫폼이 실적의 핵심인데 최근에는 아직 이제 성과가 없는 이제 글로벌 소버린 AI 인프라 기업으로 이제 내세우다 보니까 투자 명분이 다소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자, 그리고 반면 이제 카카오는 국민 메신저 중심의 이제 라이프 플랫폼인데 AI 에이전트나 이제 콘텐츠 기업으로 또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정체성이 조금 이제 모호해진 그러한 것들이 조금 아쉬움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네. 또 아무래도 카카오는 지배구조 이슈가 아직까지 그 논란이 좀 겹쳐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투자 관점에서 만약에 두 기업을 또 보면은 저는 네. 사실 그 네이버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 파이낸셜과 그다음에 이제 그 두나무라고 하는 암호화폐 그 거래소 네네. 기업이 이제 합병을 발표를 했고요. 두 기업 간 합병이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그 네이버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그 2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오. 예, 그러한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큰 이슈가 있네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핫한데 스테이블 코인 그쪽 영역에서 이 두나무와 그다음에 네이버 파이낸셜의 조합은 국내에서는 아마 가장 강력한 플레이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카카오페이도 있지만은 이제 그 양분을 하고 있는 거죠.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도 그만큼 강력한 플레이어 중 한 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합병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네네. 때는 주가 재평가 여지가 뚜렷하게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러네요. 생각입니다. 네. 이제 반면에 이제 아직 이제 카카오는 좀 뚜렷한 성장 그 축이 눈에 잘 안 보이는 것이 좀 단점이고요. 지금 카카오의 그런 이제 수익 구조를 보면은 이제 카톡 광고라든가 이제 선물하기, 네. 그러니까 모빌리티, 엔터 산업이 있는데 이제 올해는 분명히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플러스 성장을 내겠지만은 그 폭이 시장 기대치를 갖다가 아주 크게 뛰어넘을 정도로 이제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사실 우세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이버는 뭔가 확실한 소재가 하나가 붙는데 카카오는 예.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차원에서 부분이 조금, 예, 좀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예. 네이버에 쏠리지 않을까 이제 이런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 전망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카카오톡 채널 검색한 이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여러 가지 정보를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4분기 실적 발표가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즌을 돌아봤을 때 시장 기대를 웃돌면서 실적 개선이 두드러졌던 섹터나 기업들은 어디였는지 이 부분도 좀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은 되게 많았었는데 네. 특히나 좀 제가 눈에 띄었던 기업 중에서는 이제 정유주들의 실적을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정유주 그래서 오랜만이네요. 그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안 보는 그렇죠. 안 보시는 섹터기도 예. 한데요. 특히 이제 S-오일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영업이익이 4,200억 원, 전분기 대비 약 85%,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약 90% 증가하면서 뚜렷한 실적 개선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정유, 석유, 화학, 윤활 사업 부문에서 모두 전분기 대비해서 수익성이 개선되었고 따라서 주가도 중장기적 우상향이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S-오일뿐만 아니라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GS 칼텍스, HD, 현대 오일뱅크 이런 정유 4사 모두 정제 마진 강세에 힘입어서 실적 반등을 기록했던 점이 좀 눈에 띄었고 네. 결국 정제 마진이라는 것은 석유 제품 가격에서 이런 원유 구입 비용과 정제 비용을 뺀 값이 결국 마진이거든요. 그렇죠. 남는 부분이죠. 결국 마진인데 최근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았다가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베네수엘라 사태라든가 최근 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이란 제재와 같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단발적인 마진 상승이 아닌 시점에서도 이런 정제 마진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난 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구조적인 수익성이 확대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지금 형성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됐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석화주들, 정유주들 업황이 개선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 잘 지켜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분야를 얘기하는 건 너무 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김현우 자문역이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을 지금 짚어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김대중 자문역은 어떤 섹터나 기업이 눈에 띄었습니까? 예, 어닝 시즌을 좀 정리해 보면은 또 눈에 띄는 쪽이 증권주였습니다. 예. 이런 이제 거래 대금이 크게 이제 늘어났고 그다음에 이런 코스피 분류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굉장히 이제 크게 늘어나면서 대형 증권사들의 이제 4분기 실적을 이제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한국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자 이른바 키움증권까지 이른바 5대 증권사는 4분기 영업이익 그 순이익이 전년 대비 두 자리에서 이제 세 자릿수까지 아주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 발표를 하고 나서 보면은 또 네.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대신증권 등이 또 컨센서스를 또 웃도는 그런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배당, 자사주 매입 이런 또 주주 환원 모멘텀까지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어떤 섹터들이 굉장히 큰 성장을 이뤘는지 그 실적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중요한 건 올해는 그렇다면 어떤 섹터의 실적을 기대하느냐 또는 기대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먼저 김현우 자문역부터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올해 기업 실적이 좀 기대되는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주문형 반도체, AG
반도체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처럼 이런 범용 AI 칩을 사는 대신에 자기들 AI 모델에 딱 맞게 주문 제작하는 이런 맞춤형 칩에 대한 개발과 투자가 가속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아시다시피 이런 범용 칩은 현재 굉장히 비싸고 전력도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맞춤형 설계를 통해서 전력 효율이 좋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칩에 대한 수요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따라서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도 주문형 반도체 업황 개선과 함께 올해부터 차츰 수주를 늘려가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7세대 HBM4는 단순히 빠른 메모리가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대로 베이스 다이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핵심이고 또 구글 TPU라든지 아마존의 트레이니움 칩 경우에도 캐시를 더 넣거나 인터페이스 최적화를 하거나 이런 보안 알고리즘을 집어넣어서 AI 추론 속도를 끌어올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네. 삼성전자도 올해 상반기 HBM4 공급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엔비디아나 AMD 대상으로 이제 커스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네. SK 하이닉스도 마이크론도 또 비슷하게 에이직 플랫폼까지 염두하며 향후 시장을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현재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흐름을 토대로 주문형 반도체 시장이 다시 한번 부각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차세대 AI 칩 경쟁력은 단순히 이제 기업 경쟁이 아니라 명백한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이기 때문에 펜리스와 앞으로 이런 NPU 분야도 좀 각광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김현우 자문역은 지금 말씀 들으신 대로 주문형 반도체 섹터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짚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김대중 자문역은 어떤 섹터에 주목하시나요? 예, 올해 이제 실적 모멘텀을 놓고 보면은 네. 당연히 반도체가 있고요. 그다음 그렇죠. 또 증권이 있고 예. 조선도 실적 그 성장이 좋습니다. 오. 반도체는 또 대표적인 이제 종목으로만 또 예를 들면은 네. 삼성전자겠죠. 삼성전자는 이제 메모리 슈퍼 사이클로 인해 가지고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배나 이제 늘어나는 이제 그러한 그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불편해요, 올해도. 예, 예. 올해는 그렇습니다. 네. 또 이제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괜찮아지는데 대표 네. 종목이 이제 미래세 증권이잖아요. 근데 이제 증시 하락으로 보면은 이제 전년 대비 올해에도 약 90% 정도의 영업이익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그렇게 지금 관측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종목은 이제 하나오션이죠. 하나오션을 보면은 이미 조선 쪽에서도 도크가 꽉찰 네. 정도로 이제 일감이 많아서 그런 이제 수주 잔고 덕분에 올해 영업이익 증가율도 역시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약 한 70% 이상 정도 영업이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오른다고 해서 반드시 주가가 무조건 좋은 쪽으로 반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투자를 하면서 실적을 완전히 또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두렵거든요. 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어떤 기준과 포인트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될지 가장 궁금한 부분이에요.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헷갈려하고 계신 것이 네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정리해 드리면은 먼저 바이오, 로봇, 우주 같이 이제 성장 스토리를 갖다가 먹고 사는 그런 주식들은 당장에 보이는 실적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흔히 이걸 갖다가 이제 모멘텀 주식, 테마 주식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런 종목은 숫자보다는 이제 군중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러한 내러티브와 스토리에 더 이제 있는지가 더 핵심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요즘 같은 시대에는 휴머노이드의 로봇의 시연 영상 또는 뭐 스페이스 X 상장 또 달 탐사 같은 그런 이제 그 빅 이슈들이 주가에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이미 매출과 이익이 잘 찍히는 그러한 이제 성장주나 이제 가치주들은 실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근데 다만 이제 실적이 또 좋다고 네네. 주가가 이렇게 그 상승을 갖다가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이제 시장이 이미 이제 실적 호시정을 예상하고 주가가 미리 올랐다고 하면은 발표 당일에는 이제 대래 차익 매물이 쏟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오히려. 예, 그래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 예상치 대비 이제 실적이 얼마만큼 이제 올라간지 따져야겠고 그 다음에 또 그 동안에 그 주가 상승률도 꼭 따져봐야 됩니다. 흐름이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실전 팁을 좀 드리면 실적이 이제 실적 발표 한 달 이제 전부터 네. 시장 예상치 이제 실적 성장률에 비해서 주가 상승률이
더 됐던 종목들 갖다가 오. 이제 찾아가지고 네네. 미리 들어가는 전략이 꽤 유용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시장 예상 그 실적 성장률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중대형주에 한해서 네. 이제 한해서 하는 게 전략이 좋고요. 미리 이제 그 시장 실적 성장률과 네네. 주가 상승률까지 다 감안해서 이렇게 그렇게 이제 전략을 짜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업종이나 종목 분석이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채널 검색한 이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면 이 자문역들의 세심한 분석과 함께 관련 종목의 리포트까지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은 실적 기대주와 관련된 금운동을 알아보겠습니다. 김현호 자문역과 함께합니다. 동메달 먼저 공개하시죠. 네, 올해 실적 기대되는 기업으로 동메달로 이제 소개해드릴 기업은 녹십자 웰빙입니다. 녹십자 웰빙. 네, 녹십자 웰빙 같은 경우는 이제 태반 주사제 라인액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을 약 80%를 차지하면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확보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고용량 이제 정맥 주사라든지 고용량 정맥 주사 임상 3상이 올해 예정된 점에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을 포함해서 18개 가량의 대형 병원에도 유통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에 따라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기업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기존 이제 근육 주사에서 정맥 주사로 이렇게 확대가 되면은 이제 수술 후에 이제 환자나 이런 만성 간질환 치료 투여량이 약 4배 가량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4배 가량 용량이 늘어나면 매출 역시도 레버리지가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앞으로의 이런 임상 3상을 통해서 이런 태반 주사에 대한 이런 역량 가능성과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미 임상 2상에서 이런 안정성이 입증이 됐고 올해 말에 IND 승인을 받아서 올해 하반기 품목허가 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이런 대형 병원 채널의 본격적인 진입으로 연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함에 따라서 주가 역시 리레이팅 가능성이 현재 굉장히 높은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미 중국 하이난 의료 관광 특구에 공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수출 동력도 확보된 기업이기 때문에 따라서 4분기 실적 역시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대비 30% 이상 호실적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이익 성장이 현재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인 점과 더불어서 에스테틱 톡신 사업 역시도 이니바이오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현재 중국과 브라질에도 수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런 판가 인상 기대감 역시도 주가 반등 상승 모멘텀으로 반영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 시점이라서 동메달 기업으로 선정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녹십자라는 이름 자체는 너무나 친숙하죠. 예, 동메달은 녹십자 웰빙이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은메달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은메달로 소개드릴 기업은 달바 글로벌입니다. 달바 글로벌. 네, 달바 글로벌은 잘 아실 것 같은데 네네네. 지금 이제 K-뷰티 수출을 견인하는 대표적인 화장품 기업이다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전에 발표된 지난해 4분기 실적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각각 약 1,600억 원. 영업이익은 250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80%가량 증가한 수출을 기록하게 되면서 실적 성장세가 가파르게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과 북미 또 유럽 매출 성장률이 크게 증가를 했는데요. 작년 말, 그러니까 연말부터 미국 코스트코와 얼타에 달바 글로벌의 제품이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서 이제 매출과 마진 역시 4분기에 이어 1분기에 더 본격화되고 큰 폭의 증가세가 예상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매출과 이제 영업이익이 2배가량 고성장하는 이런 외형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현재 주가 반응은 상당히 미흡한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은메달 기업으로 선정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1분기는 이제 전통적으로 화장품 업황 성수기인 점에서도 앞으로 달바 글로벌의 긍정적인 실적 성장세와 맞물려서 주가 역시 리레이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은메달은요. K-뷰티의 글로벌 천병이라고 할 수 있는 달바 글로벌이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금메달을 알아볼 텐데요. 금메달 종목명은 오직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만 공개가 됩니다. 금메달 종목명이 궁금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 검색한 이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금메달 종목을 알려드리진 않겠지만 힌트는 드리겠습니다. 네, 금메달 종목 힌트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최근에 그 전자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
MLCC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네.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이제 사마 컨덴서라는 종목도 큰 폭의 주가 급등세를 보였었는데요. 이 삼성전기와 사마 컨덴서의 MLCC 제조 공정용 핵심 소재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기업을 금메달 힌트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힌트 들으셨죠? 아시겠습니까? 이제 이 종목을 금메달로 뽑은 김현호 자문역반의 이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이 종목을 금메달로 선정한 이유는 아까도 이런 부분 말씀드렸지만 참고로 이제 4분기 실적은 좋지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힌트를 드렸듯이 MLCC 수요가 AI 수요 급증에 이제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MLCC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 배경부터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GPU나 CPU의 이런 반도체에 필요한 만큼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이런 반도체가 원활하게 작동하게 하는 부품이 MLCC라는 부품인데 고성능 AI 서버 또한 이런 전력 안정성 요구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고사양의 MLCC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MLCC 관련주들이 이런 최근에 이런 향후 실적 기대감에 가파른 상승세가 주가 상승세가 나온 이 배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 서버에는 MLCC가 약 2,000개 정도 들어가는 데 반해서 AI 서버 한 대에 들어가는 MLCC는 약 28,000개가량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하이퍼스케일러를 중심으로 한 이런 데이터 센터 투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MLCC 수요와 가격 인상까지 부추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일본 무라타와 삼성전기 역시 공장 가동률이 100% 가까이 가동이 되게 되면서 가격 상승 사이클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소개드릴 금메달 기업도 이런 AI 서버용 MLCC 제조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소재인 MLCC용 2형 필름을 삼성전기와 삼마 컨덴서와 같은 이런 MLCC 기업들의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런 향후 실적 개선과 함께 중장기적인 이런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와 이런 부분들이 동반될 수 있는 시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금메달로 선정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네. 역시나 카카오톡 채널 입장해 주시면 종목명 공개와 함께 추가적인 모멘텀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호 자문역이 택한 금메달 종목 너무나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 공개됩니다. 종목명은 물론 분석과 투자 리포트까지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카톡 친구 추가해 주신 분들에게는 주식의 A부터 Z까지 모든 걸 알 수 있는 전자책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이니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매번 거듭 강조드립니다.